볼테라의 검은 대리석 복도는 희미한 빛을 내는 횃불의 불빛을 반사하며 유령처럼 빛났다. 이사벨라 불투리는 그림자처럼 우아하고 결연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망토는 발걸음에 따라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녀가 기억하는 한 볼테라는 그녀의 집이자 감옥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뱀파이어 클랜에서 자란 그녀는 복종과 불투리 가문의 절대적인 권력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발소리는 웅장한 요새의 정막 속에 울려 퍼졌고 성의 모든 구석에는 수세기에 걸친 절대적인 권력이 속삭이고 있었다. 아론은 그녀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그녀를 자신의 날개 아래 두었다. 그녀의 부모는 고대 혈통의 후손이자 불투리 가문의 동맹이었지만 내부 반란으로 인해 배신당하고 파괴되었다. 이 사건은 클랜의 기반을 뒤흔들 뻔했다. 아론은 그녀에게 특별한 잠재력이 있음을 깨달았고 결코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를 보호자로서 길렀고 미래의 후계자로 삼았다. 그녀는 전략, 조작, 전투를 교육받았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어도 사람을 읽을 수 있도록, 단 한 번의 눈빛으로 거짓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메스를 다루듯 정밀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 그러나 벨라는 제인이나 알렉과 같지 않았다. 그들은 군인이었고 절대적으로 충성했으며 본능적인 암살자로서 자신이 아닌 명령을 따랐다. 그러나 아론은 그녀에게 단순한 병사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녀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제인이 상대를 고통 속에서 불태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알렉이 감각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벨라는 더욱 두려운 능력을 지녔다. 그녀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들의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로가 읽을 수 없는 유일한 존재였고 제인이 고통을 줄 수 없는 유일한 존재였으며 불투리 가문이 두려워하는 모든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유일한 존재였다. 아론은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보며 기다리고 계산했다. 그녀를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녀가 보이는 작은 반항의 불꽃이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충성을 인내심으로 단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한동안 그는 성공했다고 믿었다. 벨라는 명령을 따랐고 정밀하게 임무를 수행했으며 처형이 그녀 앞에서 내려질 때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삶을 알지 못했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 하지만 포크스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가 컬렌 가문을 감시하는 임무를 받았을 때 그녀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아론은 그들을 뱀파이어의 질서를 위협하는 변칙적인 존재로 여겼다. 그들은 인간을 사냥하지 않았고 가족처럼 살아가며 인간을 보호했다. 그녀에게는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포크스에 도착해 에드워드 컬렌을 만났을 때 그녀가 수세기 동안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에드워드는 그녀가 아는 어떤 뱀파이어와도 달랐다. 그는 불투리 가문의 냉혹함도 떠돌이 뱀파이어들의 굶주림도 없었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잔혹함도 무관심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에드워드는 그녀의 생각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모든 이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능력에 익숙했지만 벨라에게는 그 능력이 통하지 않았다. 그 첫 번째 호기심은 점점 더 커졌고 벨라는 에드워드가 자신을 불투리 가문처럼 도구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가족과 선택의 가능성,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벨라는 생애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아론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언젠 알고 있었다. 벨라가 볼테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문과 싸늘한 시선뿐이었다. 아론은 왕좌의 방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제인은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알렉은 항상 그렇듯이 조용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벨라는 자신을 향해 닫히는 덫을 느꼈다. 사랑하는 이사벨라, 아론은 부드럽지만 독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컬렌 가문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들었어. 벨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자신을 워담할 것이었다. 아론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들이 내게 다른 길이 있다고 믿게 했니? 네가 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제인은 비웃으며 속삭였다.
도망칠 곳은 없어. 결코 없었지. 아론은 벨라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피부를 통해 그녀의 생각을 읽어내려 했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없었다. 그녀를 볼 수도 통제할 수도 없었다. 그 순간 벨라는 아로의 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을 보았다. 두려움이었다. 전쟁은 칼과 불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죽음 같은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벨라는 등을 곧게 펴고 아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에겐 누구도 도망칠 길이 없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 뒤로 벌어진 것은 치명적인 체스 게임이었다. 벨라는 충성을 가장하며 아로의 신뢰를 되찾았고 동시에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동맹을 만들어갔다. 일부 경비병들은 그녀의 충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속삭임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그러나 아론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배신의 문턱에 서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덫을 놓았다. 에드워드가 붙잡혔다. 벨라는 왕좌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릎 꿇은 에드워드를 보았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피부는 전투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아론은 칠흑 같은 단검을 건네며 말했다. 내 충성을 증명해봐, 이사벨라.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벨라는 칼을 들고 에드워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볼테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칼이 날아갔다. 그리고 불투리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